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19조 3천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직전 12개월 순매수 금액을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조 원이 2월 한 달간 발생할 순매수로 월 단위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1월 초 대규모 선물 순매도로 국내 증시 하락세를 이끌었던 과는 반대되는 흐름이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순매수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PBR이 낮은 종목과 반도체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현대차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를 차지했는데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 자금 1조 7천억 가량이 유입됐고 다음으로 삼성물산, 기아,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등 금융, 자동차, 지주 종목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크게 오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주요국 13위 수준입니다. 국내 총 상장 기업 수는 주요국 중 7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시가총액도 116.2%로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는데 문제는 주가 수준은 성장세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순자산과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10년 평균 PBR은 1.04로 선진국 평균 3.1에 비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말 기준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는 526개로 전체 65.5%에 달합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1000개가 넘는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상장사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이 중 500여 기업은 10년 넘게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10년 평균 PER은 14.16으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평가 요인은 각 기업이 가진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 ROE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본 생산성이 낮음을 시사합니다. 배당 성향도 10년 평균 26%인데요. 선진국 배당 성향 10년 평균치가 49.5%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양적 성장에 걸맞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업의 자본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국 증시의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스 피해 불명예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정부가 왜 올해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눈앞에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일본 기시다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 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 캐피탈리즘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일본 상장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요구입니다. 2023년 3월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는 PBR이 1 이하인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2024년 1월 15일부터 개별 상장 기업들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들 명단을 도쿄 증권거래소가 매월 공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실질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거래소 그룹은 2022년 4월 일본 증시를 기존 5개 시장에서 3개의 시장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에는 ROE가 자본 비용보다 높고 PBR이 1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JPX 프라임 150 지수를 새롭게 만들고 또한 일본 공적연금과 중앙은행 등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JPX 프라임 150의 벤치마크 사용을 유도하여 일본 상장 기업들에게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했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많은 일본 국민이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중 절반 이상이 은행 예적금에 묶여있을 정도로 개인들의 현금 보유량이 많은데요. 2024년부터
내년부터 시행되는 NISA는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를 기존 1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3배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 기간도 일반형 기준 최대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했으며 적립형 NISA와 성장형 NISA를 혼용하여 활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내외 상장 주식, ETF, 리츠, 공모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성장형 NIS에 세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자산에 쏠린 일본 국민들의 현금이 일본 주식으로 흐르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시다 내각의 정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가 지수 상승, 저물가 탈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개혁 요구로 일본 증시가 재평가받고 있는 것을 벤치마크 삼아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저 PBR 주식 중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에 해당하는 주식이 바로 은행 및 금융주와 고배당주입니다. 이들 기업의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워낙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및 금융주, 자동차, 지주사 등의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키워드로 ETF를 선별하고 배당 혹은 일정 부분 성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도 포트폴리오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 가치, 배당, 지주 키워드로 뽑아보면 약 14개의 ETF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PBR도 국내 증시 10년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어 수의 ETF로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ETF를 모두 투자할 수는 없으니 추가적으로 월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거나 성장성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 섹터에서는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 배당 분야에선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 지주 섹터에선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PBR이 0.45배로 상당히 낮아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금융주였습니다.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들이 아주 오랜만에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삼성생명까지 높은 비중으로 보유합니다. 월배당까지 누릴 수 있는 ETF입니다.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도 물론 PBR만 보면 더 낮은 ETF들이 있지만 월배당도 누리고 추가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비중도 가지고 가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것도 대응 방법입니다.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안정적인 월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배당, 성장, 월배당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지주사들도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2015년 9월 이후 9년 만에 17만원대 주가를 기록하며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 오너 일가의 지분이 가장 많은 지주사로 최근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강력한 주주이익 강화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여기에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는 보험사 대표 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부터 삼성증권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PBR 1배 미만인 저 PBR 기업 중 상당수는 미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다음 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묶어둔 곳이기에 이런 기업의 주가는 오를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정부는 거듭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최근 저 PBR 기업들을 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지켜볼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일본도 니케이 225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천천히 증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동안 월배당 혹은 어느 정도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들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